마치 환하신 미소로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누리에 빛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정이 웅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체기지 전처기지 혁명대학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이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 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시기관 제3호실에는 위대한領導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일심단결을 강화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용성 사진문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당시 락원기계공장 일꾼 효비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성 사진문헌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84년 10월 22일 여기 락원의 노동계급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락원기계 공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하는 대형 산소블록이 생산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가 마감 단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형 산소블록이 생산과 관련한 일꾼 협의회를 지도하시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생산에 참가한 노동자 기술자들 가운데 성분이 복잡한 것으로 해서 아직 입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걸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서 바로 이 대형 산소블록이 생산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가고 있는 이들을 다 입당시키자는 거. 정말 지금은 혀를 끊거나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을 때가 아닌 것만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는 사람이 진짜 투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교시하시면서 그들을 대담하게 입당도 시키고 표창도 해주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고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공장을 떠나셨습니다. 이날에 진행된 공장 일꾼 협의회는 단순히 설비 생산과 관련한 실무적인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가슴속 아픔을 헤아려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뜻깊은 회의였음을 우리는 그날의 사연을 전하는 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깊이 새겨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공장 분해를 보순하다가 다시 차머리를 돌려서 공장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우리 일꾼들은 뜻밖의 일에 모두가 다 우아해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혹시 미처 주시지 못한 무슨 중요한 가업을 주시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생각했댔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론 아까 내가 공장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또 협의를 지도하면서도 강조했지만 동무들이 지난날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곳저곳 재면서 대담하게 할 것 같지 못해서 다시 되돌아왔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입당시킬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기계 설비를 창안 제작한 사람들은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이자고, 물론 그들이 성분은 좀 복잡하다, 그렇지만 이번에 산소분리기를 만드는 과정에 다 공률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률할 필요가 없다고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락원기계 공장에서는 가정주의 환경과 사회정치 생활 경위가 복잡한 41명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믿음의 정치, 인덕 정치가 나온 또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료가 1988년 1월 7일에 진행된 율사중 소위모임 전달사입니다. 당시 평안북도 령천군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나라 앞에 죄를 짓고 초단된 사람들의 가족이 유별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영천군 인민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자료를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정말 이 문제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만큼 10년이고 20년이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해명해야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민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의 믿음에 의해서 료의 사업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마침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룡천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단당한 것은 내무원으로 가장한 저간첩 일당의 음흉한 책동이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오랜 세월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살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한날 한시에 애국열사증을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돼서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처단자 가족으로부터 애국열사 가족으로 우리 당의 핵심으로 되는 이런 전설 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수백 명의 룡천군 인민들에 대한 보증, 이것은 지나간 역사의 어느 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그 운명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 사랑의 보증이었습니다. 제3호실에 대한 참관길에서 우리는 전시된 자료 앞에서 쉬이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온유한 출판기관사 이 기관에서 란선원으로 일하고 있던 저희 아버지는 그 창리의 마음돌을 만지면서 위대한 스님들을 모시고 진행한 기름촬영에 그때 빠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일부 편협한 일꾼들이 아버지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아 빼돌렸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직장에 출근하였는데 동무들이 노동신문을 가지고 와서 나보고 축하해 준다고 하면서 여기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신문에서 아버지 모습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그때 없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5년 11월 5일 온화한 협의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때 협의회에서 장군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기념 촬영에서 빼놓은 것은 우리 당의 군중 노선을 어긴 중대 사건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동무들이 다 기념 촬영을 할 때 그가 텅 빈 방에서 홀로 앉아 무슨 생각인들 하지 않았겠는가고 하시면서 언니 가슴 아파하시고 더군다나 딸이 신문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가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와 딸이 다 울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너무도 가슴 아파 엄방 잠들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그 협의회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의 출신을 한 번도 따지지 않으시고 외국 유학까지 시켜 우리 당 출판보도부문이 일꾼으로 내세워줬는데 일을 시킬 때는 박사요 부교수요 하다가 영광의 자리에서는 그를 따돌렸으니 그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것은 군무원으로서도 보상할 수 없는 정치적 손실이라고 원님 가슴 아파 하시었습니다. 사람을 믿을 때에는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출판사에서 회의를 열고 일꾼들이 공식 사죄하도록 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 자신께서는 앞으로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그 론소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 신문에 보란듯이 내주겠다고 하시며 대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이게 전시대에 있는 것처럼 그 후 아버지는 한없이 자유로운 위대한 장군님이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자라온 지난날에 대해서 너무도 감동스러워서 감사의 편지를 올렸으며 또 장군님이 위인상을 전하는 수기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체험자들의 이야기와 전시된 자료들을 통해서 일심단결은 자신의 혁명 철학이라고 하시며 숭고한 사랑과 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갖고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 안으며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